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머니, 목욕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 뜨거운 물에 목욕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아버지, 물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돼야 몸이 풀리지.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어.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노인병 전문의 강민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화 정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나눠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매년 겨울 전국의 응급실에는 목욕 때문에 실려오는 노인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해오셨다는 점입니다. 74세 박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30분씩 몸을 담그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을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실려 오셨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목욕 습관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노인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1초. 잠깐의 클릭이 소중한 부모님의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병 전문의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노년기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이 질병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강조해 왔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제가 응급실 당직을 설 때마다 발견하는 한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목욕 도중 실신하거나 낙상을 입은 노인 환자들이 계속해서 실려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매년 반복되자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어떤 분은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근 후 욕실에서 쓰러졌고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로 인해 목욕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몇몇은 심각한 골절상을 입거나 심정지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특히 몇 달 전에는 제가 5년 넘게 진료해 온 환자분이 목욕 중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던 74세 남성분이었습니다. 고혈압은 있었지만 약물로 잘 조절되고 있었고 매일 가벼운 운동도 하셨죠. 다행히 그분은 목숨을 건지셨지만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으로 한동안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나눈 대화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노인은 혈액순환이 안 좋으니까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많은 노인분들이 잘못된 건강 정보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노인에게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일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뜨거운 목욕이 노인에게 왜 위험한지 의학적으로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노인의 몸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위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관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여러분은 겨울에 갑자기 뜨거운 방에 들어갔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확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우리 몸은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피부 표면의 모든 혈관을 최대한 넓혀 열을 빨리 방출하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의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적이어서 이런 확장과 수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인의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칼슘이 침착되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져서 더 이상 잘 늘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대의 혈관은 압력에 따라 최대 40%까지 확장될 수 있지만 70대 노인의 혈관은 10에서 15% 정도밖에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혈관 확장이 일어나면 혈관 자체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뜨거운 물 속에서 우리 몸의 피부 혈관은 최대 4배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 피부에는 전체 혈액의 약 10%만 순환하지만 뜨거운 목욕 중에는 최대 40%까지 피부로 혈액이 몰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뇌, 신장과 같은 중요 장기로 가는 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동맥경화,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노인들은 이미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 위험이 더 큽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관 손상 위험이 정상인보다 2에서 3배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갑작스러운 혈관 확장으로 혈관 내벽이 손상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피부 화상 위험도 커집니다. 노인은 피부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 42도 이상의 물에서도 뜨겁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은 44도의 물에 6분만 노출되어도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노인은 이런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더 오래 뜨거운 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인체의 혈관 시스템은 하나의 폐쇄된 시스템입니다. 혈액의 양은 일정한데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양의 혈액이 넓어진 공간을 채우지 못해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는 좁은 호스를 갑자기 3배로 넓히면 수압이 크게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자율신경계가 반응하여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자율신경계와 심장이 즉시 반응해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는 달라요.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체내 수분량도 젊은 사람보다 10에서 15% 정도 적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 더 취약합니다.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항우울제, 진정제 등을 복용 중인 노인은 이런 약물이 혈압 조절 기능을 더욱 둔화시켜 위험이 배가 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심장, 뇌, 신장과 같은 중요 장기로의 혈류가 감소해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발생하는 혈압 저하 현상입니다.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모든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이 최대한 확장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중력에 의해 약 500에서 800m의 혈액이 순식간에 하체로 쏠리게 됩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장기로 단 몇 초만 혈액 공급이 줄어도 즉시 기능 장애가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하체 혈관이 즉시 수축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런 보상 메커니즘의 반응 속도가 50에서 70% 정도 느려져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다발성 경화증 같은 신경계 질환이 있는 노인은 자율신경계 기능이 더욱 저하되어 있어 이런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가벼운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점차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소리가 들리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몇 초 내에 완전한 의식 소실로 이어져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욕실처럼 미끄럽고 단단한 바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머리 부상이나 고관절,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의식을 잃고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무인은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의료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지난해 겨울 79세 김 할머니는 관절통 때문에 매일 42도의 뜨거운 물에 30분씩 몸을 담그셨습니다. 뜨거운 물이 관절에 좋다고 믿으셨거든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목욕을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 보행 장애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82세 이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분은 혈액순환을 위해 매일 밤 뜨거운 목욕을 40분 이상 하셨습니다. 어느 날 목욕 중 의식을 잃고 그대로 욕조에 쓰러지셨고 뜨거운 물에 얼굴이 잠겨 호흡곤란까지 겪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했지만 그분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저는 매년 겨울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10건 이상 응급실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사고들이 조금만 주의하면 모두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떻게 목욕해야 안전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안전한 목욕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를 36에서 38도로 유지하세요. 노인에게 가장 안전한 목욕 온도는 38도 이하입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아니라 편안하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능하다면 욕실에 온도계를 두고 물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참고로 일반 성인의 체온이 36.5도 정도임을 생각하면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40도 이상의 물은 노인에게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목욕 시간을 10에서 15분으로 제한하세요. 오래 목욕할수록 혈관 확장과 혈압 변화가 심해집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노인은 목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짧게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가 쭈글쭈글해질 정도로 오래 목욕하는 것은 노인에게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타이머를 사용해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목욕 횟수를 조절하세요.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고 피지 분비가 적습니다. 매일 목욕하면 피부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지층이 계속 씻겨나가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고 가려움증과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목욕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목욕 횟수를 더 줄이고 대신 부분 세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목욕 전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목욕하면 땀과 함께 체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노인은 체내 수분량이 적고 갈증 감각도 둔화되어 있어 탈수 위험이 높습니다. 목욕 30분 전과 목욕 후에 각각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 신부전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한 목욕 환경을 만드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욕조보다는 샤워,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목욕 중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응급 호출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욕실과 방 사이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고 목욕 후에는 따뜻한 옷을 즉시 입혀 체온 저하를 방지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전한 목욕 5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상황별 조언이 필요하실 것 같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목욕 시간을 더 짧게 하세요. 이런 약물들은 혈압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목욕 중 저혈압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 ACE 억제제,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물 온도는 37도 이하,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당뇨병이 있다면 물 온도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해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온도계로 확인하고 발이나 다리에 감각이 둔화된 경우 더욱 주의하세요. 셋째,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목욕보다는 샤워를 권장합니다. 심장질환자는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에 더 취약하므로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샤워가 안전합니다. 샤워도 5분 이내로 짧게 하고 앉아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넷째,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어 낙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물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자가 물 온도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노인 환자들 중에는 건강에 좋다는 말 한마디에 몸에 해로운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목욕에 관해서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해야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오래 목욕할수록 몸에 좋다. 땀을 많이 빼야 독소가 배출된다. 이런 말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젊은 사람에게는 해당될지 몰라도 노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노인의 몸은 젊은 사람과 다릅니다. 목욕 습관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목욕하는 것은 노인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다고 말씀하신다면 인체의 노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혈관의 탄력성, 심장의 기능, 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목욕 습관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 매일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알려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건강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세요. 그렇게 목욕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머니, 최근에 목욕 후 어지러움은 없으세요? 걱정이 되어서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모님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건강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하세요. 둘째,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전달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거나 주치의와 상담할 것을 권유하세요. 저는 노인 환자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적은 메모를 드리곤 합니다. 셋째, 대안을 함께 제시하세요. 단순히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 대신 미온수로 30분 대신 10분만 목욕하는 건 어떨까요? 혈액순환에는 충분하면서도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전한 목욕 환경을 만들어 드리세요. 말로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 온도계, 목욕 타이머,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등을 설치해 드리세요. 특별한 날 선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세요. 한꺼번에 모든 습관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물 온도만 낮추고, 다음 주에는 목욕 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작은 성공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꾸준히 관심을 보이세요. 어제 목욕은 어떠셨어요? 몸이 더 편안하셨나요? 와 같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세요. 변화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확인하면 새로운 습관이 더 잘 정착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노인병 전문의로 일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환자들이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건강을 회복하거나 사고를 예방했을 때였습니다. 특히 목욕 습관 개선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몇 달 전, 제가 앞서 말씀드린 74세 박 선생님은 골절 회복 후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온수로 매일 대신 주 3회 30분, 10분만 목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셨지만 2주 후에는 오히려 몸이 더 가볍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목욕 후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더 뜨거운 물로 더 오래 목욕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덜 해드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노인 건강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새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가족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나눌 때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한 건강 정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